현존하는 문자체계 중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의 마이클 교수가 갑작스럽게 던진 질문에 학생들의 얼굴에는 의아함이 떠올랐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에서 이런 질문에 답하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터였습니다. 이때 기다렸다는 듯 한 학생이 손을 들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히 알파벳 문자체계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문자이자 디지털 시대의 표준이 되었죠. 교수는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 학생을 향해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알파벳이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라 생각하나요? 그렇습니다. 학생은 매우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동양계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이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체계라고 생각합니다.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은 처음 듣는 이름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뭐지? 미국은 다민족 국가이긴 하지만 이곳 하버드 언어학과에서조차 한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수는 동양인 학생의 답변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글이라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군요. 교수의 말에 강의실은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문자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교수까지 저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자네들은 한글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나 보군. 그렇다면 실망이군. 교수의 실망스러워하는 모습에 강의실은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이어서 교수는 학생들에게 조를 나누어 각자 생각하는 최고의 문자체계를 선정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설득력 있는 발표를 한 조가 이번 학기 최고 학점을 받을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학생들은 여기저기 조를 이루어 강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처음 듣는 한글이라는 문자를 최고의 문자체계라 말했던 동양계 학생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죠. 안녕하세요. 감동한국인 작가 지연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자, 한글이 세계 최고의 문자체계로 인정받는 순간을 목격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실화는 우리의 문화유산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우수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감동적인 순간들로 가득하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잠시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는 김지수입니다. IMF 시절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 와서 초중고를 이곳에서 마쳤습니다. 하버드에 입학하게 된 것은 한글에 대한 제 관심 덕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우연히 훈민정음 해례본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문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이렇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한 책이 세계 문자 역사상 유례가 없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라는 컴퓨터 공학자들의 평가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특히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면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죠. 지수야, 내 핏줄 속에 흐르는 한국인의 피를 잊지 말거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하버드 언어학과에 지원할 때 저는 AI 시대의 최적 문자체계 연구라는 주제로 에세이를 썼습니다. 한글의 제자 원리가 현대 컴퓨터의 이진법 처리 방식과 놀랍도록 닮아있다는 내용이었죠. 운 좋게도 이 에세이가 높은 평가를 받아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하버드에서의 공부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언어학과는 세계 각국의 수재들이 모이는 곳이라 늘 치열한 경쟁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제 라이벌은 중국 베이징대에서 온 교환학생 왕의였습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자의 우수성을 강조했고 한글은 너무 단순한 문자라며 폄하했습니다. 이번 과제야말로 제게는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의 킹덤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를 통해 한글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었고 구글이나 애플 같은 IT 기업들도 한글의 디지털 처리 효율성을 인정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조별 과제라는 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미 자신들끼리 조를 짜버린 상황에서 저는 마지막까지 남은 나고자 학생들과 한 팀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수업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었죠. 그때 문득 세종대왕님의 한글 창제 의도가 떠올랐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의미의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처럼 한글은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이번 과제를 통해 팀원들에게 한글의 가치를 알려주고 함께 성장하는 기회로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원들과의 첫 미팅은 도서관 스터디룸에서 시작했습니다. 팀원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지쳐 보였고 흥미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을 맡게 된 김지수입니다. 우리가 발표할 주제는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입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한 학생은 핸드폰만 만지작거렸고 다른 학생은 하품을 하면서 창밖만 바라보았죠. 그중 에밀리라는 학생이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솔직히 난 알파벳이 가장 좋은 문자라고 생각해. 전 세계 모든 디지털 기기가 알파벳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잖아.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구글의 AI 문자인식 테스트에서 한글이 알파벳보다 17%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어. 디지털 처리 속도도 30% 이상 빨랐고 학생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예시야. 전 세계 시청자들이 한글의 독특한 조형미에 매료됐다는 기사야. 애플은 이미 한글의 디자인을 따라 새로운 폰트를 개발하고 있어. 그러자 그동안 핸드폰만 보던 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그거 진짜야? 나도 오징어 게임 봤는데 그 동그라미 세모 네모 같은 문양들이 한글이었다고? 맞아. 한글은 기하학적 도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문자야.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거든. 고운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놓은 혀가 위신몸에 닿는 모양을. 제 설명이 이어질수록 팀원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컴퓨터공학을 복수 전공하는 제이슨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한글은 모듈화된 문자라는 거네? 마치 레고 블록처럼 조립할 수 있는 거야? 정확해. 그래서 프로그래밍하기가 굉장히 효율적이야. 우리의 첫 미팅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하던 팀원들이 한글의 과학성과 예술성에 하나둘 매료되기 시작했고 각자 자신의 전공과 관련지어 흥미로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에밀리는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어서 한글의 조형미를, 제이슨은 프로그래밍 관점에서의 효율성을, 톰은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첫 미팅이 끝나갈 무렵 팀원들의 눈빛은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수, 사실 처음에는 내가 그냥 자기 나라 문자를 자랑하는 줄 알았어.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 한글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우리는 다음 미팅 때까지 각자 맡은 부분을 조사해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조를 루저들의 모임이라고 부르는 왕웨이와 그의 조가 한자의 우수성을 주제로 발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같은 스터디룸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팀원들 모두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열정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야. 에밀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플의 최신 폰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보니 한글의 기하학적 균형과 조형미를 높이 평가하고 있더라고. 특히 사각형 틀 안에서 자음과 모음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방식은 현대 디자인의 표본이 되고 있어. 제이슨도 자신의 발견을 공유했습니다. 구글의 머신러닝 팀이 발표한 논문을 찾았어. 문자인식 AI를 훈련시킬 때 한글이 다른 어떤 문자보다 학습 효율이 높다는 거야. 그 이유가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 때문이래.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가 마치 컴퓨터의 이진법 처리 방식과 비슷하다는 거지. 톰은 문화적 측면의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넷플릭스 데이터를 보니까 재밌더라. 오징어 게임 이후로 한글을 배우고 싶다는 시청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했어. 특히 Z세대 사이에서는 한글이 일종의 트렌디한 문화 코드가 되고 있어. 저는 팀원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했던 그들이 이제는 한글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죠. 근데 말야, 톰이 문득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왕의인의 조가 우리 발표 주제를 알아냈대. 그들도 비슷한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에밀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들이 한자가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라는 걸 증명하려 한대. 실리콘밸리의 전문가들도 섭외했다면서 순간 모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이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 나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든. 우리가 가진 데이터로 실시간 시연을 하는 거야. 한글과 한자의 디지털 처리 속도를 직접 비교하면서 말이야. 그 순간 저는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신 진정한 의도를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닌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 점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 실전처럼 연습해보자. 제가 제안했습니다. 우리에겐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3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어. 과학적 원리, 예술적 가치, 그리고 실용성이지. 그렇게 우리의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발표까지는 단 2주.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세계 최고의 문자 체계가 무엇인지를 증명해내야 했습니다. 발표 전날 도서관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제이슨이 준비한 AI
문자인식 시연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죠. 이렇게 한글은 0.002초 만에 인식되는데 한자는 0.009초가 걸려 거의 5배 차이야. 팀원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에밀리는 한글의 디자인 우수성을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톰은 넷플릭스의 한글 활용 사례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왕웨이와 그의 팀원들이 우리 스터디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팀원들과 눈을 마주친 후 복도로 나갔습니다. 이건 충고야. 내일 발표에서 한자의 단점을 지적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 우리 팀에는 실리콘밸리 출신 엔지니어의 자문도 있고 베이징대 교수님의 논문도 인용할 거거든.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위협적으로 들렸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발표할 거야. 여기는 하버드고 학문의 자유가 있잖아. 스터디룸으로 돌아오자 팀원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고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에밀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제이슨이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잘 됐어. 우리 발표를 더 보완하면 되잖아. 한글이 가진 장점은 누가 봐도 명확해. 게다가 우리에겐 비장의 무기도 있고. 비장의 무기. 내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실시간 시연을 하는 거야. 이론이나 권위자의 말이 아닌 직접 눈으로 보는 증거를 보여주자고. 톰도 덧붙였습니다. 맞아. 거기다 내가 찾은 최신 통계도 있어. 작년부터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이 300% 증가했대. K- 콘텐츠의 영향도 크지만 한글의 실용성과 과학성이 주목받고 있다는 거야. 팀원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세종대왕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훈민정음의 의미처럼 우리도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 밤을 새더라도 우리의 발표를 완벽하게 만들어보자.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모았습니다. 누군가의 위협에 굴복하는 대신 더 단단한 준비로 맞서기로 한 것입니다. 마지막 밤샘 준비를 하던 중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이슨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말이 돼? 우리는 모두 제이슨의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모았습니다. 그가 준비한 AI, 문자인식 프로그램의 새로운 실험 결과였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이게 버그인 줄 알았어. 근데 여러 번 테스트해봤는데 같은 결과가 나와. 화면에는 놀라운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한글로 된 문장을 다른 언어로 변환할 때의 정확도가 다른 문자 체계보다 월등히 높았던 것입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시스템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극명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이야. 에밀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글이 장애인을 위한 정보 접근성에서도 최고라는 거잖아. 톰이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잠깐 이거 세종대왕님의 한글 창제 목적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나?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하셨다면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이 아니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님의 한글 창제 정신이 현대 기술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여기 봐. 에밀리가 자신의 노트북을 보여줬습니다. 유네스코가 한글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한 이유에도 나와 있어. 인류 문자 발달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독창적 문자체계라고. 우리는 곧바로 추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제이슨은 다양한 언어의 문장을 AI에게 학습시켰고 그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글은 새로운 발음을 만들어내는 능력에서도 다른 문자 체계들을 압도했습니다. 아프리카의 희귀 언어부터 외계어 영화의 가상 언어까지 어떤 소리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죠. 이건 마치 한글이 미래의 문자인 것 같아. 톰이 감탄했습니다. 에밀리는 디자인 관점에서 새로운 발견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가 현대 디지털 폰트 제작에 얼마나 효율적인지, 다양한 디자인 변형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찾아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발견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뛰어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만든 가장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였던 것입니다. 새벽 4시, 우리는 발표 자료를 완전히 새로 작성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한글은 가장 과학적인 문자체계입니다. AI와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한글은 가장 민주적인 문자체계입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셋째, 한글은 가장 미래지향적인 문자체계입니다. 어떤 새로운 소리도 표현할 수 있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확장성이 무한합니다. 이제 왕웨이의 발표가 걱정되지 않아요. 에밀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다른 문자와의 비교가 아닌 한글의 본질적 가치를 보여줄 수 있게 됐으니까요. 우리 모두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학점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의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우리는 마지막 리허설을 마쳤습니다. 팀원들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강한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발표의 날이 밝았습니다. 하버드 언어학과 대강당은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MIT의 컴퓨터 공학과 교수들도 몇 분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팀은 아침 일찍부터 모여 마지막 리허설을 했습니다. 밤새 준비한 발표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각자의 파트를 완벽하게 확인했죠. 첫 번째 발표는 왕의의 조였습니다. 예상대로 한자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강조했고 실리콘밸리 전문가의 동영상 인터뷰도 준비했더군요. 특히 인공지능이 한자를 학습하면서 동양의 철학까지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처럼 한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닌 5천년의 지혜가 담긴 문화유산입니다. 현대 AI 기술과 결합하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왕의의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발표였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됐습니다. 제가 먼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저희는 세계 최고의 문자체계가 무엇인지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해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최고의 문자체계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오래된 역사, 아름다운 모양, 아니면 현대 기술과의 호환성일까요?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에밀리가 이어받아 한글의 디자인 우수성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과 구글의 최신 폰트 디자인이 한글의 기하학적 원리를 어떻게 응용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들을 통해 보여줬죠. 톰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한글 학습 열풍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서 한글이 시각적 요소로 활용된 장면들을 보여주며 한글이 어떻게 글로벌 문화 콘텐츠의 핵심 요소가 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제이슨의 실시간 시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각 문자체계의 디지털 처리 능력을 비교했을 때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시스템에서 한글이 보여준 압도적인 성능은 세종대왕님의 모두를 위한 문자라는 창제 정신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나가 최종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한글은 60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마치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된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는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드신 게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등과 효율성을 문자에 담아내신 겁니다. 오늘날 AI 시대의 한글이 빛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MIT 교수님들은 한글의 알고리즘적 구조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언어학과 교수님들은 한글의 음성학적 우수성에 감탄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순간은 왕의가 손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사실 인정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한글은 정말 대단한 문자체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문자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솔직한 고백의 강당은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했던 진정한 승리였으니까요. 발표가 끝난 후 마이클 교수님은 우리 팀을 교수실로 불렀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들어섰는데 교수님의 표정은 매우 밝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표였어요. 특히 한글의 가치를 현대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은 여러분에게 제안할 것이 있어요. 교수님은 책상 위에 있던 서류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다음 달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국제언어학 컨퍼런스에서 여러분의 연구를 발표하면 어떨까요? 특히 제이슨이 개발한 AI 문자인식 프로그램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관심을 끌만할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제안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 하버드 언어학과의 한글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을 검토 중인데 여러분이 첫 번째 연구진이 되어줬으면 합니다. 순간 우리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하버드의 한글 연구소를, 그것도 우리가 첫 연구진으로. 사실 오늘 MIT 컴퓨터공학과 교수님들이 참석하신 것도 이 때문이었어요. 그분들도 한글의 디지털 언어학적 가치에 큰 관심을 보이셨거든요. 이어서 교수님은 우리의 연구가 가진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AI 시대의 한글의 과학성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시스템에서 한글이 보여준 우수성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것, 글로벌 IT 기업들이 한글의 구조를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것까지. 여러분, 이제 한글은 단순한 문자체계가 아닌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 꿈꾸셨던 모두를 위한 문자라는 이상이 600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의미로 부활하고 있는 거죠.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왕웨이였습니다. 교수님, 혹시 저도 한글 연구소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한자와 한글의 융합 가능성을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셨고, 우리도 기뻐했습니다. 경쟁자였던 그가 이제는 동료가 된 것입니다. 며칠 후, 우리의 발표 내용은 하버드 대학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한글, AI 시대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을까? 곧이어 보스턴 글로브,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언론에서도 우리의 연구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아버지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지조야, 내가 자랑스럽구나. 세종대왕님께서도 분명 흐뭇해하실 거야.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단순히 학과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의 새로운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팀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드실 때의 그 마음처럼 우리도 이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라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하버드 한글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고, 전 세계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기쁜 소식은 제이슨이 개발한 한글 기반 AI 문자인식 시스템이 실리콘밸리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밀리는 한글의 디자인 원리를 응용한 새로운 유니버설 폰트를 개발 중이고, 톰은 한글을 활용한 글로벌 문화 콘텐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웨이와의 공동 연구도 흥미로운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글과 한자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디지털 문자 시스템의 가능성을 발견했거든요. 그는 이제 제 가장 친한 동료이자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우리 연구소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국립한글박물관 관장님이셨죠. 관장님은 우리의 연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드실 때의 꿈이 이제야 완성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한글은 이제 진정한 세계 문자로 거듭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아버지와 함께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열린 미래의 문자체계 전시회에 한글이 중심 주제로 소개되었거든요. 전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가끔 하버드 도서관 옥상에 올라가 밤하늘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드실 때 꿈꾸셨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고. 한글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인류 모두의 미래를 밝히는 빛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의 한가운데에서 매일매일 가슴 벅찬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버드 한글연구소에서 김지수 드림. 오늘의 감동 한국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세계 최고의 문자체계 한글이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한 청년의 도전과 성공을 통해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가진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시청과 댓글, 좋아요는 더 많은 한국인의 감동 스토리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